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가운데 난데없이 화토판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밑장 바꿔치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대통령이 국민의 보는 가운데서는 국민들이 모두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넣었는데 간호사가 이걸 소음을 가지러 파티션 뒤로 가면서 다른 액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져와서 다시 뚜껑을 열고 주사를 놓았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 불안한 백신인데 대통령한테 이걸 놓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 하면서 실제는 좀 더 안전한 화이자 제품을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분명히 간호사가 백신을 주사기에 넣을 때는 주사 바늘이 있었는데 파티션 뒤로 다녀오고는 주사기에서 없던 뚜껑을 빼고 주사를 놓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두고 급속하게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라가 시끄러웠죠. 대통령은 안전한 백신을 맞고 국민은 불안한 백신을 맞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간호사가 국정원 직원이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양심선언해라, 그렇지 않으면 혼날 것이다 라고 협박도 하고요. 또 대통령이 맨날 쇼만 하고 국민을 속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질병청에서는 하루 종일 본부장, 부본부장이란 분들이 나와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경찰이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는 이런 말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간 하루였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정부는 신뢰를 잃었구나. 오죽하면은 대통령이 백신 예방주사 하나 맞는 것까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쪽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은 이 간호사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병에서 주사기에 그 액을 딱 넣고는 다시 요 왼손 그 병 잡은 손에 있던 뚜껑에다가 탁 끼워 놓고는, 그러고 파티션 뒤로 가서 병을 놓고 소음을 가지고 와서 다시 뚜껑을 빼고 주사를 놓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파티션 뒤로 갈 때 이미 그 뚜껑이 덮인 주사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도 잡힌 화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지금 보여드린 이 동영상을 보고 착각을 한 분들이 말을 만들고 있다 하는 이런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사실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데 뭐 아쉬워서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 하나 보고도 대통령을 저렇게 불신하고 정부를 믿지 않는 이런 민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이유열화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일이죠. 쇼만 하는 대통령이라면서 신뢰를 그만큼이나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그저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해프닝에도 이렇게 국민들 여론이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좀 되돌아보고 모자란 점이 없었는가 하고 반성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사안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하는 이런 뉴스를 듣고는 참 뜬금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서 저런 동영상을 보고 사실을 오인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구속하고 콩밥을 먹이면은 나라의 신뢰가
되설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확실한 가짜 뉴스이니까 이참에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 뉴스에 완전 철퇴를 내려서 발본색원 해보겠다는 이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순전히 이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집값은 다락같이 올려놓고 그에 따른 국민들 불만을 한 일간지가 부동산 10,000평을 그렸죠.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감히 5.18에 빗대어서 그렸다 해서 5.18 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참 가슴이 답답했었습니다. 5.18 귀족 세력들이 5.18을 욕먹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불신을 조장해서 국민들 하여금 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집단 면역 형성에 차질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제대로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 될 일을 무슨 경찰이 나서서 처벌 위협까지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나던 날 청와대에서 몰래 구슬을 했다, 또 어떤 남자와 롯데호텔에서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다, 또 세월호가 미국 핵 잠수함에 들이받쳐서 침몰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은 낯뜨거울 정도의 유치하고 치졸한 이야기가 공중파 언론에 방방 뜨었죠. 그리고 SNS에 온통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촛불 광장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그들이 단순히 해프닝이나 아니면 일간 신문 10,000평에조차 가짜 뉴스라며 공권력을 들이대서 처벌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평등의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새 분리를 느꼈는지 국민들 여망에 부응하는 조치들이 일견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 비록 피해자가 언론과 블라인드 인터뷰를 한 이후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지요. 진작 했어야죠. 또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죠. 성추행 피해자를 가지고 피해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한 걸음 떠내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또 상처를 줬죠. 그래서 이 새 3인방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물러나라 했는데 말 들어주더군요. 사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고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느냐, 박 시장은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라고 하니까 박영선 후보가 그런 발언 좀 자제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사실 서울시장 후보니까 시장 바닥에 나가서 민심하고 바로 접촉해 보면은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했을 겁니다. 조국의 딸 부산 의전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1년의 조치를 취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교육부 장관이 3월 24일 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선거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늦게나마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지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중졸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위법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은 그 잣대가 조국의 딸은 피해가야 됩니까? 이건 당연히
조국의 딸도 똑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이걸 그동안 미끼적거리다가 이제 법대로 하라 하는 이런 지시를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평등의식이고 공정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대통령의 백신 주사 바꿔치기에 몽둥이나 칼을 들이대는 것은 또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처사입니다. 그런다고 국민들이 다스려지겠습니까? 솔직하게 반응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른 국정 운영의 자세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면은 국민들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